대부분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죠. 특히 남자친구들은 글자가 되게 싫습니다. 중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됐는데도 만화책을 겨우겨우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도 되게 많이 오고요. 책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독서 습관을 잡아줘야 할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죠. 특히 남자친구들은 글자가 되게 싫습니다. 중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됐는데도 만화책을 겨우겨우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러면서 연이어 오는 게, 그림책을 아직도 보는데 그걸 읽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서 이제 한국사를 해야 되는데 학습 만화라도 읽힐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학습 만화여도 좋고요, 그림책이어도 좋으니 아이가 그냥 손에 뻗고 본인이 읽고자 하는 책들을 많이 읽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아이가 책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걸로 논술을 쓰고 남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시기는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이것도 재밌네, 읽을만 하네 라는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아이의 눈이 닿는 곳에 책들이 굴러다닐 수 있도록 소파 위든 식탁이든 아이의 방이든 책꽂이만 꽂아두시지 마시고 많이 굴러다니시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수준에 맞는 연계도서, 추천도서, 교과서, 수록도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아이의 관심에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의 위주로 일단은 노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쯤 그냥 심심했을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 지금 제가 흘러가듯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나왔었거든요. 심심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놀이 시간, 공부 시간이 있으면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책이 없어도 하루는 충분히 빠듯하고 내가 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더더욱 안 읽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심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심심한 시간은 부모님들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오후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 훨씬 더 아이를 이끌기에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도 들리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계속 오고 이러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으니까 차라리 조용한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어머님이 먼저 책을 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심심해서 한 번씩 뻗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책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사실은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벤트성으로 제가 책에 적어놨으니 어머님들께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다르게 어떤 경험들이 좋으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따금씩 도서관에 가는데 저희 집 도서관 앞에는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데리고 가지 않거든요. 스타벅스는 너무 비싸고 맥도날드는 아이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지 않는데 도서관에 가는 날에는 꼭 가요. 아이들한테 선택을 해요. 오늘은 커피숍을 갈래? 패스트푸드점을 갈래? 하고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빌린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고 싶어 했던 음료수를 사 먹기도 하고 햄버거를 사 먹기도 하면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보냈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책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는 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쌓는 기억으로 심어줄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신문 읽게 했더니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이것만 하면 자긴 천재가 될 수 있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신문을 읽히게 된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은 아이한테 세상을 보게 되는, 연결시키는 창문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희 둘째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접했던 글들이 교과서 아니면 문제집이었던 거예요. 제한된 정보들만 접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신문을 보자는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막 신문을 읽혀다 보니까 의외로 좋은 점, 중요한 점들이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의 기사씩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질문과 말문이 트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트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조간신문 읽는 거 꼭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그 신문을 읽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맨 위에는 타이틀만 한 번씩 훑어보셔도 좋고요. 아이가 스포츠에 관심 있으면 그 스포츠만이라도 아니면 날씨를 보고 오늘은 외투를 입어야 되는지 우산을 챙겨가야 되는지 정도만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신문을 접해보는 경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문을 읽힌다고 하시면 NI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NI가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기는 한데 처음부터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감도 되실 수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그 방법을 모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양한 신문에 대한 정보와 신문에 대한 단계를 책에다 적어 놓긴 했지만 그 시작은 어린이 신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신문이라고 내용이 절대 얄팍하지 않거든요. 대신 어휘가 좀 더 쉽다는 것,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이 구어체로 바뀌어 있다는 차이지 그 내용이 너무 평이하게 다르거나 아이의 그 관심도에 따라서 카테고리들이 함축되어 있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어린이 신문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신문 스크랩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르는 어휘를 일단 아이가 형광펜으로 체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휘를 사전으로 종이 사전도 좋고 뭐 네이버 같은 검색을 하셔도 좋으니 그 사전을 통해서 아이가 그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메모할 수 있게 옆에 적어둘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한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 줄, 네 줄로 아이의 어휘력, 독해력,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까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설득하는 글쓰기까지는 문제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말하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힘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거 왜 일어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이 정도의 질문, 열린 질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답은 없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정보를 탐색해보기도 하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부력이 바탕이 되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신문 기사를 한번 읽히고 나면 본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생기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